안녕하세요 여러분, 윤희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 기생충이 6개 부문에 후보에 올랐죠?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 시상식에 후보로 들어간 것도 처음인데 심지어 6개 부문, 그것도 감독상이랑 작품상까지 포함해서 후보에 들어갔어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 기생충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어떤 부문에 후보에 올랐는지, 다른 후보작들은 어떤 건지, 그 부문의 골든글러브 시상식 수상작들은 어떤 작품이었는지, 그리고 해당 부문의 작년 아카데미 시상식 수상작품은 뭐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생충은 총 6개 부문의 후보에 올랐는데요. 바로 국제영화상, 미술상, 각본상, 편집상, 감독상, 그리고 작품상, 이렇게 총 6개 부문의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예비 부문 후보에 올랐었던 주제가상, 봉준호 감독님이 작사에 참여하신 소주 한 잔이 주제가상의 예비 후보에 올랐었는데요. 최종 후보에는 들지 못했어요. 살짝 여담으로 후보작 발표를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이 됐었는데 그 진행을 맡았던 분 중에 한 분이 한국계 미국인 존조라는 배우예요. 영화 서치의 아빠 역할을 맡으셨었던 그분입니다. 기생충 발표를 하실 때마다 존조 배우분이 발표를 해주셨는데 아시죠? 봉준호 이렇게 안 말하고 봉준호. And Parasite, 곽신혜 and 봉준호 producers. 그래서 뭔가 조금 더 뿌듯하게 느껴지지 않았나.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첫 번째 국제영화상부터 시작을 할게요. 국제영화상은 올해 이름이 국제영화상으로 바뀌었어요. 작년까지는 외국어 영화상이었습니다. 국제영화상 후보부터 살펴볼까요? 첫 번째 후보는요, 코프스 크리스티라는 폴란드 영화고요. 두 번째 작품은 허니랜드라는 북마케도니아의 영화입니다. 세 번째 후보는 레미제라블, 프랑스 영화고요. 네 번째 후보는 페인 앤 글로리, 스페인 영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후보가 대한민국의 기생충입니다. 이번 2020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이 국제영화상, 외국어 영화상 부문에서는요, 봉준호 감독님의 기생충이 수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바로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로마가 이 부문의 상을 가져갔어요. 방금 언급한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로마는요, 작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총 10개 부문의 후보에 올랐었고요. 최다 노미였어요. 그리고 외국어 영화상, 감독상, 촬영상 이 3개 부문의 상을 가져갔었어요. 아무래도 또 작년 수상작이고 또 굉장히 많은 부분에 노미가 됐었던 것만큼 기생충을 이 로마에 비교를 해서 수상 가능성을 점치는 이런 기사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두 번째 부문은요, 바로 미술상입니다. 프로덕션 디자인 부문이죠. 후보작들은요, 첫 번째 아이리시맨, 두 번째 조조래빗, 세 번째 1917, 네 번째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 다섯 번째 기생충입니다. 골든글러브에는 이 부문에 대한 시상이 없고요. 그래서 골든글러브 다음으로 있었던 미국 비평가협회 시상식 크리틱스 초이스에서 수상받은 부문을 가져왔어요.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가 이 미술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이 부문 수상작품은요, 바로 블랙팬서였어요. 블랙팬서가 꽤 많은 부문 수상을 가져갔었어요. 다음 세 번째 부문은요, 각본상, 오리지널 스크린플레이 부문입니다. 후보를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나이브스 아웃, 두 번째는 결혼 이야기, 세 번째는 1917, 네 번째는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 다섯 번째는 기생충입니다. 기생충이 왜 자꾸 늦게 나오냐면요, 알파벳 순이라 파라사이트는 P로 시작해서 계속 맨 뒤에 나와요. 후보작들 발표하는데 자꾸 맨 뒤에 나와가지고 후보에 안 오르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봤던 것 같아요. 어쨌든 골든글러브에서 이 부문 각본상에서는요,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의 감독 쿠엔틴 타란티노가 가져갔습니다. 골든글러브에서도 기생충은 봉준호 감독님과 한진원 작가님이 이 부분에 후보에 올랐었죠. 그렇지만 수상은 안타깝게도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에게로 돌아갔었습니다. 이 부분의 작년 수상작은요, 그린북의 피터 페롤리가 가져갔었습니다. 네 번째 부문은요, 편집상, 필름 에디팅 부문입니다. 후보부터 보실까요? 첫 번째 후보는 포드 대 페라리, 두 번째 후보는 아이리시맨, 세 번째 후보는 조조래빗, 네 번째 후보는 조커, 다섯 번째 후보는 기생충입니다. 이 부문 역시 골든글러브에는 해당 부문이 없어서요, 크리틱스 초이스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크리틱스 초이스 수상작은 1917의 리 스미스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편집상 부문의 작년 수상 작품은 보헤미안 랩소디의 존 오트먼이 받아갔네요. 보헤미안 랩소디는 이 부문 외에도 프레디 머큐리를 연기한 라미 말렉이 나무주연상을 받아갔죠.
다음 5번째 부문 감독상, 디렉팅 부분입니다. 첫 번째 후보는 더 아이리시맨의 마틴 스콜세지 감독, 두 번째 후보는 조커의 토드 필립스 감독, 세 번째 후보는 1917의 샘 맨데스 감독, 네 번째 후보는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의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 다섯 번째 후보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입니다. 이 감독상 후보 5명은요, 골든글러브와 후보가 완전히 동일하고요. 골든글러브에서는 어떤 작품이 수상을 했는지 볼까요? 바로 1917의 샘 맨데스 감독입니다. 사실 골든글러브에서 이 감독상 부문에 봉준호 감독님이 수상하시기를 은근히 바랬지만 샘 맨데스 감독에게 돌아가서 조금 아쉬웠었죠. 작년 아카데미 시상식 수상작은 로마의 알폰소 쿠아론 감독이었습니다. 알폰소 쿠아론 감독은 벌써 제가 언급한 것만 하더라도 이관왕을 하셨네요.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촬영상까지 해서 총 3개 부분에서 수상을 했었죠. 네, 이제 마지막 대망의 작품상 베스트 픽처 부문입니다. 후보는 총 9개예요. 첫 번째 포드 앤 페라리, 두 번째 아이리시맨, 세 번째 조조 래빗, 네 번째는 조커, 다섯 번째는 작은 아씨들, 여섯 번째 결혼 이야기, 일곱 번째 1917, 여덟 번째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 아홉 번째 기생충입니다. 골든글러브는요, 아카데미 시상식과는 다르게 2개의 부문으로 나눠서 수상을 해요. 드라마 부분, 그리고 코미디 또는 뮤지컬 부문. 총 이 2개의 부문에서 각각 어떤 작품이 상을 받았는지 한번 볼까요? 드라마 부문에서 샘 맨데스 감독의 1917이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뮤지컬 코미디 부문에서는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가 수상을 했네요. 그리고 작년 아카데미 시상식 작품상 수상작은요, 피터 페럴리 감독의 그린북입니다. 그린북은 이 작품상을 포함해서 아까 언급드렸던 각본상 수상도 했고요. 그리고 나무조연상에서 마허샬라 알리가 수상을 했었죠. 네, 지금까지 기생충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 후보로 오른 6개 부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지금부터는요, 이 6개 부문 외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 부분 후보에 오를 수 있었는데 아쉽다 했었던 부문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아쉬운 거는요, 송강호 배우와 박소담 배우예요. 저는 이 2명이 조연상이든 주연상이든 어디든 후보에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특히 그 송강호 배우의 점점 표정이 어두워져가는 그런 연기들, 그리고 박소담 배우의 그 시니컬한 코미디 연기라 그래야 되나요? 그게 되게 좋았는데 그 두 배우가 아무데도 후보에 오르지 못했다는 게 저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사실 근데 이번 아카데미 주연상, 조연상 후보들 보면요, 할 말 많아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얘기해볼게요. 또 두 번째 아쉬웠던 부분은요, 바로 촬영상 부분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촬영상 부문은 진짜 후보에 오를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 영화는 모든 비유들이 빈부격차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제일 제 눈에 띄었던 거는 바로 카메라의 이동이었어요. 박사장네 가족이 움직일 때는 항상 카메라가 아래에서 위로 상승을 하고요. 그리고 기택네 가족을 잡을 때는 카메라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하강을 해요. 상위 계층, 하위 계층. 반지하에 내려갈 때도 항상 카메라가 이렇게 내려가서 잡히죠. 이런 카메라의 이동 같은 촬영 기법이 이 영화의 주제의식에 굉장히 부합하는 촬영 기법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런 촬영 기법 덕분에 은연중에 관객들의 뇌리에 상류층과 하류층의 구분이 박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촬영상 후보에 들어가지 않은 게 저는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기생충이 들지 못한 후보를 제외하고도 아카데미 시상식 전체적으로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전히 오스카는 so 화이트합니다. 어떻게 매년 바뀜이 없냐 얘네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주연상, 조연상 후보들에 대해서 할 말 많다고. 주연상, 조연상 후보 볼까요? 남자, 여자 다 상관없이. 나무 주연상 후보 볼까요? 조나단 프라이스, 아담 드라이버, 안토니오 반데라스, 와킨 피닉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나무 조연상 보실래요? 앤서니 홉킨스, 브래드 피트, 조 페시, 알파치노, 톰 행크스. 느끼셨나요? 전부 백인입니다. 여우주연상 볼까요? 샤를리즈 테론, 르네 젤위거, 신시아 아리보, 스칼렛 요한슨, 시엘 샤로넌. 유색인종 딱 한 명 나왔네요. 신시아 아리보. 다음 여우 조연상 후보 보실까요? 캐시 베이츠, 마고 로비, 스칼렛 요한슨, 플로렌스 퓨, 로라 던. 다 백인이죠. 나무주연상, 나무조연상, 여우주연상, 여우조연상. 총 20명 중에 유색인종이 딱 한 명, 흑인 여배우 한 명입니다.
그래요. 솔직히 연기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는데 구색 맞추기 위해서 유색인종을 넣어가지고 비율을 맞춘다. 그런 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요. 충분히 이 후보에 들만한 능력을 가진 배우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인들밖에 없다는 거죠. 제일 제가 화가 나는 거는요. 아카피나가 없다는 거예요. 더 페어웰에서 아카피나의 연기는 정말 최고였고요. 골든글러브에서 수상도 했어요. 물론 당연히 골든글러브에서 수상을 해서 반드시 후보에 올라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굉장한 연기를 보여줬는데 어느 부문의 후보에도 올라있지 않다는 게 솔직히 좀 그거는 화가 났어요. 저는 아카피나는 정말로 이번에 후보에 오를 줄 알았습니다. 여전히 오스카 is so white 합니다. 그리고 아카피나가 주연이었던 더 페어웰이라는 이 영화가 작품상 후보에 오르지 못한 거, 이것도 저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속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감독상 후보도 보시면 아시죠? 여전히 남자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사실 아직 영화는 보지 않았지만 비평가들의 평을 읽으면 작은 아씨들의 그레타 거윅이 각본상이나 감독상 후보에는 당연히 오를 줄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그것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겨울왕국이 장편 애니메이션상 후보에 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요거는 솔직히 진짜 의외였어요. 겨울왕국이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렸던 애니메이션이었다는 건 알지만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올해 봤었던 애니메이션 중에서는 정말로 손꼽을 정도로 재밌었거든요. 토이스토리랑 드래곤 길들이기랑 겨울왕국 이 정도? 엘사와 안나의 이런 서사 구축, 세계관 확장, 스토리상으로도 굉장히 그렇게 공을 들였고 애니메이션 효과들 이런 거는 진짜 거의 디즈니가 영혼 갈아 넣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겨울왕국2가 장편 애니메이션 후보에 오르지 못한 거는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봤는데요. 그러면 영상을 끝내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 관전 포인트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당연히 기생충이 몇 관왕을 할 것인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기생충은 국제영화상 받을 것 같고요. 각본상 받을 것 같고, 그다음에 감독상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작품상은 조금 힘들 것 같고 아마 원스 어폰 타임 인 할리우드가 받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아카데미 특성상.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기생충이나 아이리시맨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기생충이나 아이리시맨을 줄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또 바로 두 번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바로 넷플릭스 영화가 얼마나 수상을 할 것인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카데미는 So White 해서 아마 제일 권위가 높은 상인 작품상은 왠지 자국 영화에 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편견 있게 생각하는 거고 실제로 이 편견이 깨진다면 너무 행복하겠죠. 그리고 이상하게 작년 아카데미에서도 그랬고 올해 골든글로브에서도 그렇고 넷플릭스 영화 작품이 이상할 정도로 상을 많이 못 가져가더라고요. 물론 작년에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로마가 넷플릭스 영화였지만 세계 부분에서 상을 가져가긴 했지만 작품상 부분은 그린북에게 돌아갔죠. 그리고 이번 골든글러브에서 아이리시맨 무관했어요. 상 아무것도 못 받고 갔거든요.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충격이더라고요. 아이리시맨은 사실 영화도 진짜 잘 만들었고 배우들 연기가 진짜 대단했거든요. 과연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넷플릭스 영화인 아이리시맨과 결혼 이야기가 몇 개 부분에서 상을 가져갈지 이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요. 바로 나무조연상입니다. 나무조연상 후보가 작품상보다 더 치열해요. 난 오히려 작품상보다 이 나무조연상이 더 흥미진진해. 나무조연상 후보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앤서니 홉킨스. 앤서니 홉킨스는 양들의 침묵으로 단 16분 출연만으로 나무주연상을 받았었던 엄청난 배우죠. 그리고 브래드 피트, 말이 필요한가요? 골든글러브에서는 브래드 피트가 나무조연상을 받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브래드 피트가요. 나무주연상이랑 나무조연상 후보에 오른 적은 꽤 많았거든요. 머니볼, 벤자민 버튼의 시간을 거꾸로 간다, 12 몽키즈 이런 작품으로 후보에는 올랐지만 한 번도 나무주연상이랑 조연상을 수상한 적은 없어요. 오히려 영화 제작자로서 작품상을 수상을 했었었죠. 노예 12년으로. 그래서 이번에 과연 오스카에서 브래드 피트가 받을 수 있을지 그것도 또 약간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조 패시. 아이리시맨으로 후보에 올랐는데 동일하게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좋은 친구들이라는 영화로 나무조연상 수상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나홀로 집에서 도둑 해리 역할로 더 유명하신 분이긴 하죠. 그리고 네 번째 후보는 알파치노. 아니 후보가 왜 이래 여기 다.
알파치노는 여인의 향기로 나무주연상을 수상한 적이 있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해에 필라델피아로 톰 행크스가 나무주연상 수상을 하는데요. 바로 5번째 후보가 톰 행크스입니다. 톰 행크스 골든글러브에서 공로상 받았는데 여기선 나무조연상 후보네요? 물론 골든글러브에서도 나무조연상 후보이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 후보만 봐도 진짜 안소니 홉킨스, 브래드 피트, 조 페시, 알파치노, 톰 행크스 너무 쟁쟁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이번 나무조연상을 아카데미에서 누가 받냐 이거 굉장한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중에 막내가 브래드 피트예요. 네, 생각보다 영상이 굉장히 길어져 버렸네요. 지금까지 기생충이 후보에 오른 부문들, 그리고 기생충이 후보에 오르지 못해서 아쉬웠던 부문들, 그리고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전체적으로 아쉬웠던 부분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느끼는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 관전 포인트까지 총 이렇게 4가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번 92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은요,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2월 9일 일요일, 한국 시간으로는 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전 세계로 생중계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린 관전 포인트들을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을 조금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시간으로 새벽 1시에 생중계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